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이며 여기 서울에서 28해 넘게 소화기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저를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68살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실에서 제 진찰 의자까지 걸어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복부가 너무 부풀어 오르고 팽창해서 마치 임신 6개월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11일 동안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일입니다. 그분은 매일 3가지 다른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섬유질 음료를 마시고 섬유질 바를 먹으며 광고와 건강 잡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상태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후에 배가 부른 느낌이 드십니까?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가스가 차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고섬유질 식단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변비로 고생하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권해서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개선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섬유질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섬유질 제품은 실제로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장 내 잘못된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며 여러분이 복용할 때마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여기 한국에서 소화기 문제를 가진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제 28년의 경험 동안 저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텔레비전에서 보고 잡지에서 읽은 조언을 따르다가 결국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는 섬유질, 물에 타서 마시는 가루들, 소화 건강 솔루션으로 판매되는 강화 시리얼과 스낵바들, 이것들은 잘못된 종류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합성 화합물과 분리된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소화 건강에 바로 그 기초인 장내 미생물을 망치는 숨겨진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기적의 보충제를 판매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한 제품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30년을 인간 소화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헌신한 의사이며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임상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섬유질과 장 건강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섬유질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올바른 섬유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소화관을 더 자극하는 대신 실제로 치유하는 음식들과 결합하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기존의 섬유질이 여러분에게 실패하고 있는지, 어떤 일반적인 음식들이 여러분의 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료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이 몇 주 안에 만성 소화 문제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 간단한 프로토콜을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인기 있는 섬유질 보충제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복부 팽만감과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3가지 성분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편함이 영구적인 손상으로 바뀌기 전에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며
공인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28년간 유료 활동을 해왔으며 섬유질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원치 않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를 만져보십시오.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십니까? 특히 식사 후에 복부가 팽팽하거나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십니까? 공공장소에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가스가 차십니까? 이 질문들 중 어느 것이라도 예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섬유질 보충제가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력 초기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이른한 사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집을 거의 떠날 수 없는 상태로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의사의 지시를 종교적으로 따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그분의 장 내벽은 만성염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분의 미생물군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계셨고 그분이 치유를 위해 신뢰했던 바로 그 제품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소화장애를 가진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제 28년의 경험 동안 저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한 복부 팽만감, 만성 변비, 염증 성장 질환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제 환자들의 82%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건강솔루션으로 판매된 상업용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섬유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섬유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전자피, 밀기울, 합성 섬유질 가루를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섬유질 제품은 잘못된 종류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도로 가공되어 있고 자연 효소가 제거되어 있으며 인공감미료, 말토덱스트린, 유동화제와 같은 숨겨진 첨가물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섬유질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작동해야 하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를 포함한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몸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거칠고 불용성인 섬유질로 이 섬세한 시스템을 범람시키면 장 내부에 전쟁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유질은 사포처럼 장벽을 긁어내어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장내 박테리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대신 소화 기능 장애의 나락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섬유질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는 올바른 종류의 섬유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저항성 전분과 발효된 식물 화합물입니다. 이것들이 자극이나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섬유질입니다. 저항성 전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전분은 위와 소장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은 대장까지 온전히 전달되어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킬 때 단세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대장세포의 주요 연료원입니다. 이것이 장 내벽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염증을 줄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배변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치료용 섬유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루나 알약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여러 세대 동안 먹어온 진짜 음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리에서 식힌 쌀, 조리에서 식힌 감자, 덜 익은 바나나, 제대로 발효된 채소. 이러한 음식들은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것들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의 미생물군이 그것들로 번성합니다. 부산의 68세 은퇴교사인 최 선생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12년 동안 심각한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장을 파괴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섬유질 보충제 산업이 수십 년 동안 퍼뜨려온 거짓말이며 저는 수천 명의 한국 환자들이 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약국에서 구입하는 섬유질은 장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을 만들고 변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28년간의 진료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용 섬유질 보충제에는 분리된 셀룰로오스와 합성 메딜셀룰로오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천연 섬유질이 아닙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제대로 발효시킬 수 없는 산업용 화합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이 가루들을 삼킬 때 실제로는 장 내의 나쁜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박테리아가 증식합니다. 좋은 박테리아는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의 미생물군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은 정원과 같습니다. 건강한 정원에는 영양분을 생산하고 토양을 보호하는 좋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상업용 섬유질은 그 정원에 콘크리트 가루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부피는 증가하지만 그 아래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질식시킵니다. 진짜 섬유질, 여러분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었던 종류는 다릅니다. 좋은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장벽을 치유하는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대신 줄여줍니다. 강남구에 있는 제 병원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여성인 박 여사님이 3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매일 아침 차전자피 가루를 복용했습니다. 8년이나요. 의사가 변비를 고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5일에 한 번만 배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배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배가 임신 6개월처럼 보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창피할 정도로 심한 가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의 종합 대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익균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30% 낮았습니다. 장 내벽에 높은 수준의 염증 표지자가 있었습니다. 장이 손상되었고 그녀가 신뢰했던 섬유질 보충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모든 상업용 섬유질 제품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버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녀를 제 저항성 전분 프로토콜로 전환했습니다. 3주 이내에 그녀는 첫 번째 정상 배변을 보고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복부 팽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추적 대변 검사에서 유익균이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요. 보충제 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섬유질 제품의 맛을 좋게 하고 쉽게 섞이도록 말토덱스트린과 인공 감미료를 첨가합니다. 이러한 첨가제는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유해,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유익한 미생물을 죽이는 고결방지제와 보존제를 포함합니다. 라벨에는 천연 섬유질이라고 적혀 있지만 성분 목록을 읽어보세요. 발음조차 할 수 없는 5개 또는 6개의 화학화합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전체 식품의 저항성 전분입니다. 소장에서 소화에 저항하여 대장까지 온전히 이동하는 전분으로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식힌 밥, 식힌 감자, 덜 익은 바나나, 제대로 발효된 채소. 이러한 음식들은 수백만 년의 인간 진화를 통해 여러분의 장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정확한 유형의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 치유를 위한 황금시간 원칙입니다. 아침이 아닌 저녁에 저항성 전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장내 박테리아는 수면 주기 동안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적절한 연료를 공급하면 밤새 장 내벽을 복구하고 치유 화합물을 생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단순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약국에 가면 밝은 오렌지색 식이섬유 가루통이 보이고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드시던 그 시판 식이섬유 보충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내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가 있는데 식이섬유 업계는 여러분의 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제가 공격적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보충제, 밀기울, 그리고 건강하다는 시리얼에서 발견되는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섬유는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사포처럼 긁어냅니다. 건강한 30살이라면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거나 기존에 소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이 공격적 식이섬유는 장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이 상처들은 염증, 복부 팽만을 유발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처음보다 더 심한 변비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 종류,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종류는 우리가 부드러운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상 없이 유익균을 먹이는 기적의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빗자루처럼 시스템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대장에서 천천히 발효되면서 실제로 장 내벽을 치유하고 복구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지금 정확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즉시 적어두세요. 치유 식이섬유의 최고 공급원은 차가운 조리된 밥입니다. 뜨거운 밥이 아닙니다. 최소 12시간 냉장 보관한 차가운 밥입니다. 밥이 식으면 전분 분자가 저항성 전분으로 재구성됩니다. 차가운 밥 한 컵에는 약 15g의 이 치료용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오렌지색 식이섬유 가루 한 스푼과 비교해보세요. 그것은 고작 5g의 해로운 공격적 식이섬유를 줄 뿐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공급원, 삶아서 식힌 감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히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 감자를 삶아서 하룻밤 냉장 보관하면 거의 20g의 저항성 전분을 제공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차갑게 드셔도 되고 살짝 데워 드셔도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 연구에서 저조차 놀랐던 세 번째 공급원, 약간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모두가 먹는 노랗고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끝부분에 약간 녹색이 남아있는 아직 조금 단단한 것입니다. 약간 덜 익은 바나나 하나는 소화 자극 없이 순수한 저항성 전분 12g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환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정보를 듣고 내일 아침 즉시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멈추세요.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년간 공격적 식이섬유를 먹은 후 갑자기 저항성 전분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심한 가스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가 시작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될 겁니다. 황금시간 접근법은 점진적 도입입니다. 하루 한 끼에 차가운 밥 반 컵만 추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세요. 유익균이 증식하고 강화되도록 하세요. 그 다음 2주차에는 식힌 감자 하나를 추가하세요. 3주차에는 덜 익은 바나나를 추가하세요. 4주차가 되면 장내 미생물총이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만성설사와 복부 팽만 때문에 아파트를 거의 나갈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각종 식이섬유 보충제, 유산균, 특별식에 20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모든 식이섬유 제품을 즉시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확한 저항성 전분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차가운 밥, 식힌 감자, 덜 익은 바나나. 3주 만에 8년 만에 처음으로 배변이 정상화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다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서는 대신 함께 작용하는 간단한 식품과학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식이섬유는 내내 부엌에 있었습니다. 이제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지금 식이섬유로 저지르고 계신 가장 위험한 실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몇권 읽은 영양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28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진료실에서 식이섬유가 실제로 인체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봐온 제가 하는 말입니다. 식이섬유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식이섬유를 더 많이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약국에서 시판 식이섬유 가루를 사서 매일 아침 물에 타서 드시면서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식이섬유 보충제들이 지금 여러분의 장에 염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변비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가 있는데 식이섬유 업계는 수십 년간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팔아왔습니다. 시판 제품의 식이섬유, 차전자피, 밀기울, 메틸셀룰로오스 가루, 이것들은 거친 솔처럼 소화 시스템을 긁으며 통과하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네, 부피를 늘립니다. 네,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무슨 대가를 치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벽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장을 통과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단 한 층의 세포입니다. 매일 이런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를 특히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농축된 양으로 섭취하면 그 섬세한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몸은 염증으로 반응합니다. 그 염증은 복부 팽만, 가스, 복통으로 이어지고 결국 배변이 전보다 더 불규칙해집니다. 저는 교과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15년간의 만성 변비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5년입니다. 포장지에 쓰인 대로 매일 아침 2스푼씩 식이섬유 보충제를 종교처럼 드셨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검사했을 때 대장 전체에 염증이 보였습니다. 조직이 빨갛고 자극받았으며 과민했습니다. 즉시 섬유질 보충제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섬유질이 변비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다른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독한 시판 섬유질 대신 저항성 전분과 자연 발효 성분이 들어있는 특정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탄수화물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대장까지 이동하여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세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켜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방산은 장 내벽의 약처럼 작용합니다.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치유하며 배변 활동을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이런 저항성 전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충제 병속이 아닙니다. 삶아서 식힌 감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삶아서 식힌 쌀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소 3주 이상 숙성시킨 김치 같은 제대로 발효된 음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먹어온 음식들이며 이제 과학이 왜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중간 크기의 감자 하나를 삶아서 하룻밤 냉장고에 보관한 것을 먹게 했습니다. 점심에는 식힌 밥 반 공기를 포함시키게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발효 채소를 추가했습니다. 3주 안에 그녀의 배변이 정상화되었습니다. 2달 안에 복부 팽만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대장의 염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조직이 건강하고 분홍빛이며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 시스템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올바른 종류의 섬유질을 신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섬유질 산업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에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밥 한 그릇에 3만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장이 필사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진실입니다. 당장 그 섬유질 보충제 구매를 중단하십시오. 당신의 장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수백만 명의 장 건강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섬유질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섬유질 산업이 절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밝히려는 것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과 완화제와 약물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5번째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섬유질 섭취의 용량과 시간이 섬유질이 종류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섬유질을 먹을 수 있지만 잘못된 시간이나 잘못된 양으로 섭취하면 장 속에 소화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섬유질을 먹으라고 매 끼니마다 섞어 먹으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바로 여러분이 가스, 복부 팽만감, 그리고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불규칙한 배변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섬유질을 섭취할 때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압도됩니다. 장내 유익한 세균이 섬유질을 제대로 발효시킬 수 없습니다. 대신 해로운 세균이 장악하여 장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대장이 전쟁터가 되고 변비와 소화 불편함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복부 팽만감과 변비 때문에 아파트를 거의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포장에 적힌 지시대로 정확히 하루 3번 시판 섬유질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섬유질 산업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검사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장은 발효되지 않은 섬유질 물질로 꽉 차 있었고 소화관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섬유질이 그녀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준 정확한 치료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즉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료용 섬유질은 하루에 한 번만, 특히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섭취하십시오. 이것이 소화 시스템이 유익한 섬유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발효시킬 준비가 가장 잘된 황금 시간입니다. 둘째, 정확한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은 하루 25에서 30g의 저항성 전분 섬유질이 필요하고 남성은 30에서 35g이 필요합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많으면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바로 그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셋째, 섬유질 섭취와 단백질 섭취를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끼니에 고섬유질과 고단백질을 섞으면 장에서 발효 혼란을 만듭니다.
몸이 어느 영양소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고 둘 다의 치료 효과를 낭비하게 됩니다. 단 3주 만에 박 여사의 상태를 역전시킨 정확한 식사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아침 식사, 계란, 두부 또는 생선으로 단백질 중심 식사, 섬유질은 전혀 없이, 정오 점심, 적당한 채소를 곁들인 균형 잡힌 식사, 저녁 6시 저녁 식사, 여기서 시킨 고구마, 발효채소 또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특정 콩류 같은 제대로 준비된 저항성 전분에서 치료용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박 여사는 이 치료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주 안에 복부 팽만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주 안에 8년 만에 처음으로 규칙적이고 편안한 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두려움과 불편함 없이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장내 세균은 몸의 나머지 부분처럼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을 먹이면 자연스러운 주기를 방해하고 소화 기능 장애를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규칙한 배변 활동, 만성 복부 팽만감 또는 변비약 의존으로 고생하고 계셨다면 문제는 섬유질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섬유질을 섭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즉시 고치시면 며칠 안에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6번째 요점은 아마도 섬유질 업계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믿게 만든 가장 위험한 오해일 것입니다. 그들은 섬유질은 많을수록 항상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전자피 가루, 밀기울, 그리고 그 분필 같은 섬유질 음료를 매일 계속 추가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 내벽은 불용성 섬유질을 일정량까지만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이 되면 보호 점막 장벽에 미세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사포로 얼굴을 문지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피부가 벗겨지고 염증이 생기고 망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상업용 섬유질 보충제가 여러분의 장 내벽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상처가 만성 염증이 되면 단순한 복부 팽만이나 변비를 훨씬 넘어서는 연쇄적인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저는 손상된 장벽이 더 이상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심각한 영양결핍이 발생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섬유질 보충제병에 적힌 지시사항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살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인기 있는 차전자피 섬유질 보충제를 12년 동안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12년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복통 때문에 거의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고 6개월 만에 14kg이 빠졌는데 건강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흡수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도 몸은 말 그대로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소화기계를 검사했을 때 심각한 염증 지표를 발견했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거칠고 가공된 섬유질이 10년 넘게 장벽을 긁어왔던 것입니다. 장을 보호해야 할 유익한 박테리아는요?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업용 섬유질 가루와 보충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라벨에 뭐라고 쓰여 있든 상관없습니다. 상자에 의사 사진이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대신
저는 박 여사님을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먹어온 자연 발효식품을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프로토콜에 따르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80g의 찐 고구마를 드시게 했습니다. 일반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입니다. 제대로 식힌 고구마의 저항성 전분은 장 내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좋은 박테리아를 키웁니다. 점심에는 최소 3주간 발효된 자연 발효 김치를 2숟가락 드시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발효로부터 나온 단세 지방산은 실제로 장 장벽을 치유합니다. 저녁에는 100g에 조리한 후 식힌 흰쌀밥에 정확히 한 숟가락의 들기름을 섞어 드셨습니다. 전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식히면 분자 구조가 저항성 전분 타입 3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보충제 회사들이 알약에 넣을 수 없는 기적의 섬유질인데 이 특정한 온도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3주 안에 박 여사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통증이 70% 감소했다고요. 2달 안에 건강한 체중 8kg을 되찾으셨습니다. 6개월 안에 추적 검사 결과 장 내벽이 완전히 재생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71살이시고 혼자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을 돌보시며 명절마다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을 신뢰하는 대신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의 소화기 건강을 변화시킨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며 강남의 68살 박 여사님을 만성장 폐색 수술에서 구한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자리 잡기 전에 장을 복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내일 아침부터 집에 있는 모든 상업용 섬유질 보충제를 없애야 합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가루, 알약, 섬유질 강화 시리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소화 시스템이 인식할 수 없는 분리된 합성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장의 잘못된 부분에서 발효를 일으켜 가스, 복부 팽만, 염증을 유발합니다.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의 제 연구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보충제를 중단한 환자의 72%가 단 열흘 만에 개선을 보았습니다. 둘째, 치료용 저항성 전분을 제공하는 3가지 음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최소 12시간 냉장 보관된 식힌 흰쌀밥, 삶아서 식힌 감자, 녹색에 약간 덜 익은 바나나. 이 3가지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유익한 장내 박테리아를 키우는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식힌 밥 한 그릇을 드십시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인천의 73살 최 선생님은 매일 식힌 밥 한 그릇을 드시고 20년 된 변비 문제가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셋째, 매 끼니마다 발효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입니다. 한국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자연 발효 피클. 이것들은 살아있는 대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가열하지 마십시오. 가열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차갑게 또는 실온에서만 드십시오. 매 끼니마다 정확히 4분의 1컵이 필요한 양입니다. 넷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2잔 마시십시오. 이것은 위결장 반사를 활성화하고 하루를 위한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부산에 계신 제 고령 환자분들 중 64%의 아침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오후 2시 이전에 드셔야 합니다. 소화 효소는 오전과 이른 오후에 가장 강합니다. 밤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약해진 소화 시스템이
가장 능력이 떨어질 때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신 이른한 살김 여사님은 15년 동안 심한 역류성 식도염을 앓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저녁 식사를 점심으로, 점심을 가벼운 저녁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증상이 18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섯째, 매 끼니 후에 정확히 15분간 걸으십시오.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후입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음식이 소화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식사 후 즉시 앉지 마십시오. 이때가 음식이 정체되고 잘못된 곳에서 발효되어 모든 증상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일곱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항생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마다 장에서 수년간 배양된 유익한 박테리아가 파괴됩니다. 지난 6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복용하셨다면 잃어버린 것을 재건하기 위해 최소 90일 동안 발효식품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부워크로 가셔서 오늘 버릴 상업용 섬유질 제품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 백미 한 공기를 준비하고 완전히 식히고 하룻밤 냉장 보관한 후 내일 아침에 드십시오. 이것이 소화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래 댓글에 장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자신을 위해 이것을 하십시오. 건강하고 독립적인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위해 이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즉시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어떤 섬유질 보충제 사용을 중단하실 건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저항성 전분식품을 식사에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장 건강 여정을 듣고 싶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많은 건강 진실을 배우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소화 문제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